격리 물량으로는 사실은 그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에 최대 물량이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는 생각.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격리 자동 개입 조항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 특히 쌀농가 여러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더 많은 쌀을 사들이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인지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미 사들인 37만 톤 외에도 쌀 45만 톤을 추가로 더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37만 톤은 올해 매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까지 쌀 매입한 게 37만 톤이고요. 네. 올해 시장 격리한다는 45만 톤 중에서 그중에 또 10만 톤은 작년 9곡을 매입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 쌀을 매입하는 시장 격리한 양은 35만 톤입니다. 네. 작년에 37만 톤, 10만 톤, 47만 톤으로도 쌀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는데 35만 톤으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좀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수매량이 3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늘어서 10만 톤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쌀값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살짝 막았긴 막았어요. 하지만 쌀값을 다시 올리는 안정화하는 대책은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달 15일 날 8개 도지사들이 정부 국회에 가서 100만 톤 이상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쌀값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군요. 예. 민주당이 근본적인 쌀값 안정을 위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핵심이 뭔가요? 오늘도 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겁니다. 양곡관리법 16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 매입할 수 있다. 이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선택, 관료들의 선택에 따라서 네. 매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주장하는 거고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쌀을 수확기에다 쌀을 매입해야 됩니다. 수확기는 우리가 10월 달부터 12월 달을 말하는데요. 네. 그때 수확해야지 쌀값 안정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쌀값을 가격도 공공수매하는 방식으로 준용해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VCR에서도 나왔지만 정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쌀 공급량, 생산량이 늘어나면 쌀값이 덜 떨어질 것이다. 네. 정부 지원에 의해서 계속 한다면은. 그리고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매입하는 양도 늘어나고 정부 예산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민들은 정부 주장과 완전히 180도 사실 다릅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 한 30% 이상의 농지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농지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생산한 쌀 생산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냥 추측으로 계속 만약에 의무조항을 넣으면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으로만 지금 현재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각은 다릅니다. 쌀은 지금 현재 굉장히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이 지금 공급 생산 불안정한 사회에 지금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후위기 시대, 네. 그리고 팬데믹 시대, 그리고 전쟁의 시대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쌀 생산, 식량 생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정부는, 국민의힘은 추측용으로 계속 그것을 막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쌀 수입의 역사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94년도에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부터 20년 동안 의무 수입하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쌀 생산 수입을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014년도에 40만 8천 톤이 고정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이 매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TRQ 물량으로 해서 저율 관세 할당 물량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수입하는 것을 줄이거나 폐지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이 쌀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물량을 줄이고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이 국내에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지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안호영 의원과 전화 연결해 정치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하고 계시지요. 양곡관리법 네,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해서 농민들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 안보 또 전략 산업이기도 해서 이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농업의 어떤 지속성 확보도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최대 우리 민생 과제로 봐서 쌀값 정상화법을 처리하기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쌀값 정상화법의 핵심 내용은 시장 경리를 통해서 쌀이 과잉 생산이 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또 사전에 생산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지원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 시에 2030년까지 쌀 의무 매입이 1조 4천억 원이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보고서도 나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보고서는 지금 그 작성 동기나 또 내용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쌀값 정상화법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작성됐다 이런 강한 의심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보고서 작성 시기가 9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법을 위해서 법안 소위 통과한 게 9월 15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통과한 다음에 이게 지금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큰 것이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개정안을 낸 양곡관리법은 생산조정제 도입하는 거하고 시장 격리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핵심 그 보고서는 이 시장 격리에 따른 그 효과만 분석을 했지 핵심 내용인 생산 조정에 대한 평가를 빠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산 조정이 그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생산 조정이 되게 되면 과잉 생산 자체가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뜨리고 계속 그 생산이 늘어날 걸로만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매수하는 양을 계산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제동에 걸린 상태인데요. 이번 국회 통과가 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약간 그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하는 바람에 절차상 문제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이 문제는 농민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 법안 소위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을 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에 회부를 해서 좀 늦어졌지만은 다행히 어제 그 윤준명 의원님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관련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처장님, 쌀값 문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지 네. 않습니까? 논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농민들이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매년 이 쌀 문제를 일어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TR크 물량을 다시 한번 정부가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수입쌀. 수입쌀 물량을 재협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방농정, 시장 논리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좀 제고해야 된다. 네. 정책적으로 제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이제 쌀을 생산하는 농민, 그리고 쌀을 소비하는 국민, 그리고 관리하는 정부가 모여서 쌀값을 협의하자. 그것을 양곡관리법에 담자.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단체하고 정부가 최저시급을 정하는 그런 방식을 양곡관리법에 쌀값에도. 네. 쌀값 똑같이 정하자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정한 가격에서 공정가격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법에 좀 잘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있었는데 굉장히 한시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름 효과도 있었어요. 쌀의 과잉 물량도 약간 분산도 시켰고요. 그리고 농콩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함으로써 쌀 어떤 식량 작업률을 약간 높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한시적이라 장기적으로 하려면은 결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한 1,000억 정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부가 1조 원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더 적은 1,000억 정도로 해서 그런 효과를 본다면 그런 장기적으로도 이런 좀 권장할 만한 그런 어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양곡관리법을 좀 확실하게 네. 이참에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